네, 안녕하십니까. 과기부가 주최하고 한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최대 메타버스 전시인 KMF가 10월에 개최된다고 합니다. 매년 개최되는 전시에 가장 주목받는 컨퍼런스가 이번에 KMF 공식 행사로 준비되고 있죠. 민스 2024의 공식 연사분들 모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션 1, 2 기조 및 모더레이터로 참여하시는 국회 미래연구원의 이승환 연구원님.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세션 3회 연사로 참여하시는 웅진 시크빅의 오만 웅진. 네, 안녕하세요. DX 사업본부 본부장 하고 있고요. 웅진싱크빅 교육회사에서 왔습니다. 예. 그리고 세션 4회 연사 및 모더레이터로 또 참여하신 노바테크의 송동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노바테크의 송동석입니다. 저는 지금 메타버스 산업협회에서 지금 감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키워드의 산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업도 하고 있고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 짧게 얘기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국회 하면은 법이나 제도, 정책 네. 이 이슈를 금방 떠올리시잖아요. 메타버스 산업을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제도들을 만들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발의됐던 메타버스법이 어떻게 보면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저희는 교육 제품에 네. 메타버스나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네. 그 제품을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로 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업 10년 차 기업인데요. 초반서부터 박상진과 계신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안전을 좀 책임지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의 안전 그리고 산업 묶어서 계속 좀 발전시키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안전교육, 그다음 안전훈련 혹은 뭐 현장의 어떤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기반으로 협업할 수 있는 협업 공간으로서 더 발전된 영역으로는 뭐 원자력이나 이런 영역에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원격 협업이 가능한 그런 것까지를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보면 주제가 All on Metaverse, the Future of the Metaverse인데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이제는 좀 익숙한 그런 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많은 기업이나 정부기관들에서 다양한 시도를 또 하고 있잖아요. 실제 이 메타버스에 현재 어느 정도 포지션을 하고 있고 어떤지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메타버스라는 걸 기술로 보진 않고요. 개인적으로 큰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거 안에도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XR도 있었고 인공지능도 있었고 다 있어 왔는데 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되게 다른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것처럼 메타버스도 사실 메타버스라는 경험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나 기술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퍼즐들이 잘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XR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중요한 또 퍼즐. 네, 왜냐면 네.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또 공간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상호작용을 만드는데 인공지능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이 또 다른 이 퍼즐을 또 맞춰주고 그 공간 안에서 내가 뭔가를 갖고서 소유한다던가 이제 또 블록체인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한 번씩 논의가 돼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고도화돼가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 패러다임으로 이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길목에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기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퍼즐들이 굉장히 잘 맞춰지고 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막 써왔는데 한 해 한 해를 보면 사실 이게 별로 안 바뀌는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한 해 한 해들을 지켜보면은 정말 의미 있는 변화들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중들은 참 느끼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KMF를 꼭 보셔야 된다. 최근에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메타버스에 대한 주제가 약간 좀 키워드가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성형 AI가 요즘에 이제 뜨는 거를 보면 결국 기술이 이렇게 뜰 때 같이 뭔가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건 있다고 보는데 그 트렌드도 결국엔 지나면 또 다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떤 밸류를 찾아내서 네. 계속 제품으로 밀어내거나 산업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활동들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만 그게 정말 트렌드가 맞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약간의 다시 또 부활된다는 느낌도 사실 좀 들긴 하거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담기면서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점이 언제냐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떤 버티컬하게 교육이면 교육, 뭐 어떤 산업이면 어떤 산업 그런 산업에서 조금씩 나오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다. 그건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메타버스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 기술들은 꾸준히 좀 발전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
베니핏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못 느꼈던 거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그거를 잠깐 느꼈던 게 코로나 팬데믹을 네, 통해서 네. 그래 우리 못 만났는데 그 가상 속에서 네. 만나면 좀 기회가 있겠네라는 어떤 가능성 사람들은 많이 봤고 단지 좀 아쉬웠던 거는 뭔가 아직은 좀 부자연스럽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좀 네, 판단이 되거든요. 네. 요거는 어느 순간 좀 깨질 거라고 저는 과거의 인터넷 초기에 아주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술이었지만 그게 이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가치들 야 내가 그 미국에 있는 정보를 내가 여기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었네 영화도 이제 다운이 되네 이렇게 초기에는 기술적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그렇죠. 수단이었는데 네.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심플한 일반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네,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도 발전했잖아요. 지금 딱 메타버스가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지금 가능한 건 뭘까? B2B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일정 시간이 되면 B2C로 당연히 열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이제 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 세계 최초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부담감도 있고 그만큼 이제 잠재력을 먼저 봤던 거고요. 국가적으로도 의미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업들 측면에서 보면은 이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이거든요. 중장기 계획을 국가가 매년 고민을 한다는 뜻이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구성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트렌드로 끝나는 일은 아니다.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리고 발표되는 과정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건지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안전한 메타버스를 네. 구현을 할 것인가.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규제가 없으면은 임시로 뭔가를 규제를 해소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의 진흥과 안전에 관한 사람들이 제고하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들이 뭐가 있고 나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관심을 갖고 법제도 안에서 기업의 어떤 성장을 지켜봐주고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네. 점에서 엄청나게 좀 큰 변화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전 세계 제일 먼저 했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미래를 여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첫 수를 정부가 나서서 해줬다라고 네. 저는 좀 봅니다. 결국 그 기반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힘으로 길게 보면 작용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산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또는 네. 뭔가 정부가 이끌어가는 네. 그 방향에 대해서 산업계가 이렇게 얼라인 맺는 네.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구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길을 터준다는 의미에서는 네. 이 길을 믿고 가도 되겠다. 투자를 해서 길을 닦아도 되겠다라는 네. 의미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정부나 이런 업계에서도 뭐 예산을 배정을 해서 네.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법이 통과가 됐다. 그 메타버스 이슈가 막 한참 막 이슈가 되고 막 이럴 때 갑자기 AI가 탁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CS도 다 먹어버렸거든요. AI가 메타버스하고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는 네. 관계잖아요. 뗄려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메타버스를 구성하려면 요소 기술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 당연히 AI 들어가 있죠. 뭐 IoT 같은 것도 네. 들어가 있고 블록체인도 들어가 있고 결국은 그 각각의 요소 중에 AI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발전해주고 있고 언리얼이다 유니티다 많은 툴들을 통해서 3D화된 세상을 좀 만들어줬고 실제 현실의 어떤 장비들이나 산업이나 혹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연계되어진 그런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고 AI가 워낙 이 키워드 측면에서 이렇게 확 퍼져서 묻혀있을 뿐이지 이런 세상으로 가는 건 당연하다고 좀 보는 거고 그 자리가 언제 잡히느냐의 문제지 결국은 패러다임이다. 사실 저는 그 용어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AI 혁명이 다 집어삼켰다라고 쳐도 표현상의 문제일 뿐이지 얼마 전에 연구하다가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세계 아이돌에 있는 가상 가수잖아요. 오프라인을 공연한 거예요. 항상 가상 세계에서만 공연을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단독 공연을 한 케이스가 등장을 했는데 금방 매진돼 버렸거든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너 지금 메타버스에 있다라고 느끼냐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라는 경험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메타버스냐 아니냐라고 논쟁처럼 얘기하기보다도 이 기술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니까 주목받는 기술들은 언제나 있고 그런 패션은 당연히 있는데 큰 패러다임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뭐 용어 자체는 결국에 가서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현실 세계처럼 어떤 질서가 생겨지면서 소셜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약간 좀 좁혀서 얘기하고 싶긴 네.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기업에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그런 관계에서 메타버스를 좀 좁혀서 본다면 AI라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 학생들과 선생님 또는 학생들과 학생의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야지 그게 활성화가 되는데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사람의 어떤 역할을 대신해주는 에이전트들이 생겨나면서 허들을 넘어가는 어떤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은 시간에 만나서 매치메이킹돼서 얘기하지 않아도 AI가 붙어서 대화를 해주거나 인터랙션을 해주면 네.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면 잘 안 되던 어떤 스노우볼 이펙트들이 AI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호 공간을 만드는 방식 그리고 상호작용, 비즈니스 모델이 메타버스에 굉장히 중요한 허들이었거든요. 인공지능이 이 세 개들을 풀어주고 있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허들이라는 거. 더 민스 2024의 컨퍼런스 연사원 모더레이터도 참여하시는데 먼저 이제 세션 1, 2에 모더레이터 참여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번에 발표하시는지. 첫 번째 세션은 가장 큰 변화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메타버스는 과연 이제 얼마만큼 달라져 있는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크게 5가지 요소를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논의를 했던 AI가 있는 메타버스와 없는 메타버스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올해 느꼈던 가장 중요한 변화는 OS가 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OS가 항상 등장을 했고 OS가 결국에 생태계를 바꿨거든요. 근데 올해 공교롭게도 비전 OS가 등장을 했고 메타의 호라이즌 OS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퀄컴하고 안드로이드와 삼성하고 같이 만드는 연맹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OS가 거의 1년 안에 다 나오는 전례 없는 이게 어떠한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런 좀 큼직한 얘기들을 세션 1에서 조금 다르고 바로 이어지는 세션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특히 가상인간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올해 나왔던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이제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꼭 세션을 들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세션 3의 연사로 참여하신 원문호 분님 교육 쪽 관련된 거를 발표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메타버스와 교육, 에드테크를 결합한 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그게 가진 어떤 가능성, 도전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저희가 만드는 제품 중에 생성형 AI를 접목한 별도의 제품이 하나 10월에 출시를 하거든요. 그 내용을 좀 잘 설명을 좀 드리면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접목됐을 때 더 폭발력 있게 제품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더레이터로 참석하시는 노바테크 송동수 대표님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계십니까? 네 번째라 혹시 저희 이전에 막 가시 안기를 좀 바라면서 저희의 큰 얘기들은 결국 산업에서 어떻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혁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다 알만한 글로벌 기업의 연사분들도 같이 나오시고 저는 주로 국내에서의 사례 그리고 해외 진출의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돈 되는 얘기 많이 또 오셔서 같이 우리 세션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메타버스 시장이 2030년 6,700억 달러 900조거든요.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주축이 될 수 있는 산업이 어디가 될지.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면서 진짜로 부가가치를 늘리는 영역들,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이제 교육을 하는데 과거에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교육을 그냥 한 거로만 의미를 가졌다면 실제로 이 받은 교육이 교육의 이수과정으로 연계가 된다든가 그게 사실 정책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정책적인 연결고리들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큰 발걸음을 내렸기 때문에 시차는 있지만은 분명히 큰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건 맞다. 기술의 관점에서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거는 많은 B2C 영역은 많이 와줘야지 그게 이제 결국 사업성이 있고 확장이 되는 큰 기반이잖아요. B2B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원전 경우에도 협업을 한 협업 공간으로서의 기초 기술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여러 명이 안 들어올 뿐이죠. 작업자 A, B, 감독자 C,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D가 한 공간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메타버스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 다 있죠. 그 안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추정도 하고 협력 작업도 합니다. 원격으로 로봇을. 요소 기술은 다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기술들 잘 유지하고 있다 보면 시장이 충분히 열리고 나면 넓게 나갈 수 있는 길게 보면 B2C까지 갈 수 있는 조직 내 어떤 역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좀 갖고 있죠.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성인 교육이나 이런 직업 네. 교육에서도 메타버스 활용해서 그 그쵸. 산업계에 맞는 것들을 네. 콘텐츠를 만들면 되니까 네. 확실히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어떤 투자비 이런 것들이 좀 진입장벽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걸 올렸을 때 그게 퍼지는 공간 예를 들면 뭐 앱스토어가 나와서 내가 앱만 하나 만들면 전 세계에 뿌려주는 거는 스토어가 네.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게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드는데 로블록스나 이제 마인크래프트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육에 관련된 콘텐츠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긴 하거든요. 네. 아직은 파편적으로 버티컬하게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팔고 하다 보니까 그 효율이 안 나오는 그 허들이 이제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같은 기업은 일단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 고객한테 제공해주고 그게 또 다른 데 이렇게 퍼져나기가 어려우니까 스스로 또 앱을 또 만들어서 스토어에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확대가 되는 시장이 오면은 더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네요. 살짝은 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0월에 개최되는 가기부가 주최한 KMF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한 말씀씩 해주면서 클로징을 좀 할까 합니다. 이틀의 시간 동안에 메타버스 습과 나무를 다 볼 수 있는 네. 그런 컨퍼런스 기획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전체도 이해하면서 그 전체 안에서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참여하시는 양사분들 보시면 네. 이런 분들 한 자리에 모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특히나 많은 변화들이 있을 예정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꼭 와서 좋은 발표, 강연, 토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제품 출시하는 네. 달이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해 설명 한번 더 드릴 생각이고요. 교육이라는 거를 메타버스에 접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야 된다. 네. 특히 이제 윤리 같은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 좀 약간 좀 언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신사업으로 메타버스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들으셨을 때 공감되는 내용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모바일 생태계하고 네. 메타버스 얘기를 좀 네. 섞어서 정리 좀 해보고 싶은데요. 모바일 기기가 활성화된 계기는 스마트폰이 나오는 시점이었죠. 네. 그 전에 네. 그런 개념이나 이슈들이 전혀 없었느냐 아니었잖아요. 네. 사실은 다 계속 그런 세상을 올 거야라고 그때도 믿었었거든요. 아주 대중적인 스마트폰이 딱 나오면서 모바일 세계가 확 열렸잖아요. 네. 메타버스 키워드를 얘기하면서 스크린상에서의 메타버스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우리 메타버스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좀 진정으로 생각하는 건 완전한 가상수소, VR 기기 혹은 MR 기기, AR 기기 등등을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아직은 우리의 수준에 딱 맞는 퀄리티도 높고 편리성도 좋고 이런 게 아직은 못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그 시기를 넘어서서 스마트폰이 튀어나오던 그런 시대로 갈 것이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이틀간의 행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아마도 올해 좀 쭉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이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 언제쯤 내에는 가능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오시게 되면 느끼지 않을까. 꼭 오셔서 같이 이런 내용들 공유하고 혹은 또 질문해보고 토론해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꿈꿔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 meet 그러면 KMF 그 다음에 meet means 그 다음에 손 흔들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meet KMF Meet! Means 감사합니다.